조두순 이제 출소가 정말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전자발찌 부착 관련 요건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이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자발찌를 차더라도 별로 범죄를 억제하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21대 국회에 들어서 발의된 조두순 관련법만 이제 8건 정도 되는데 아직 이제 처리된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두순은 아마도 기존의 이제 보호수용법에 따라서 그 규정을 받을 것 같은데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간 등 특정 시간에 이제 외출을 제한한다든지 특정 범죄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했더라도 법원이 또 추가로 그거를 이제 명령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진 법안들이 지금 발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좀 처벌 수위를 좀 이제 더 높이는 그런 작업들은 이루어진 것 같은데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구권이랑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서구권에서는 사실 미성년 선범자에 대해서 전혀 타협을 안 합니다. 종신형, 무기징역, 과감하게 선고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그 직장에서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거죠? 10년 정도 됐는데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거든요. 회사에 격리 파트 부장님이 계신데요. 나이는 한 아버지 뻘 정도 되시는데 머리를 쓰다듬기도 하고 등을 토닥이기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시더라고요. 본인 옆에 앉으라고 하면서 제 허벅지에 손을 집어넣기도 하고 다른 자리로 도망가면 수병 들고 와서 앉아서 러브샷 하자고도 하고 노골적으로 만지고 팔뚝도 쓰다듬기도 했었거든요. 버럭 화를 냈더니 상사가 예뻐서 하는 건데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고 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저를 이상한 사람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말을 해보지는 않으셨어요? 네, 제가 너무 힘들고 자제를 부탁드렸는데도 오히려 웃으면서 그런 뜻 아니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와중에서도 그 등을 쓰다듬고 손을 깍지를 끼시더라고요. 식으로 뭐 고소를 하거나 기타 좀 문제 제기를 하실 좀 한 건가요? 힘들게 들어온 직장이고 해서 왜 제가 그만둬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신고하고 그분께 좀 경고도 하고 싶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요. 저는 형사고소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성 피해자분들 입장에서 내가 뭐 감히 뭐 형사고소 해도 되냐 뭐 이런 뭐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지원이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본인께서 원하시기만 하시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국선 변호사들을 붙여드립니다. 그래서 피해자 국선 변호사님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내 성추행이 이루어졌다면 구속수사 또는 법정에서 구속형이 뭐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사고소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무마 작업 네, 이런 게 또 맞습니다. 들어오기도 합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그럴 때? 수사기관을 통해서 이 가해자를 압박을 해야 됩니다. 성범죄는 이제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사건이 멈추지도 않습니다. 다들 증거나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좀 있을까요? 가해자들이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취하거나 또 이메일 이런 걸로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레인처럼 직장 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면 뭐 그 자체로도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피해를 입지만 직장 생활이 중단될 수도 있다 이런 공포나 위협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자들이 이제 2중, 3중의 고충을 겪는 경우들이 흔히 이제 있습니다. 오히려 또 그 형량이 좀 가벼워지게 되는 건 없습니까? 뭐 비친고죄로 됐다라는 거는 이제 그만큼 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개인 간의 스캔들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공적인 이슈로 보겠다. 약간 이렇게 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중학교 3학년 아들을 둔 아버지인데요. 부쩍 이제 말수가 줄었다라는 거예요. 뭐 명랑한 아이였는데 짜증도 많아지고 말도 섞지 않고 자기 방에만 머물고 이런 상황이 계속돼서 이 아들이 아빠한테만 얘기를 하겠다라면서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는데 너무 놀라신 거예요. 뭐냐면 채팅 앱을 통해서 여성들한테 몸 사진을 요구를 했던 거예요. 아들이? 네. 호기심에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강요나 협박을 한 적은 없다. 저런 이제 형태. 아들은 이제 강요나 협박을 하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아들의 이런 대화를 누군가 캡처해서 아들에게 돈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당신 법적 처벌받는다. 경찰서에 고소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모두가 바뀐 거죠. 그래서 한 번만 봐달라. 이렇게 했더니 이 협박을 하는 사람이 고소당하기 싫으면 돈을 보내라. 통장에 얼마 있냐? 뭐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들이 잘못한 건 알겠는데 이제 16살이고 아버지 된 입장에서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제 그 사연을 주셨습니다. 아청법 위반, 음란물 제작, 배포 등 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강제추행죄에도 해당될 수도 있는 게 억지로 찍은 셀프 몽ken도 강제추행이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에서 만약에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뭐 이렇게 보내달라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실제로 이제
찍진 않았잖아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미수로 처벌됩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중학생 아들의 행동도 법적으로 분명히 문제는 있다. 네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금전적인 요구를 좀 받고 있는 상황. 자수해서 강명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범죄 피해자로서 그 공갈범을 고소할 필요는 일단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사실 안전한 상황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협박도 당하고 있고 몸 사진을 요구했던 여자분들이 신고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미리 자수라도 하면 자수 네네. 감경 사유에 해당이 돼서 법원이나 검찰에서도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진정성 있는 반성을 네. 하고 있다 이렇게 네.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향후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굉장히 좀 엄한 처벌을 받는데 그에 반해서 이 범죄를 한번 눈 감고 지나갈 경우 이 범죄를 또 저지르기는 너무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훈육의 관점에서 어떤 네. 선택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